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도로 인도한 애플을 미국으로 인도하라. 캐롤라인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와 브리핑하다. 도미노는 재밌어. 재밌으면 피자 먹자입니다. 자, 요즘에 그 앨런 머스크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쵸? 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맨날 그 국무회의 때도 혼자 사복 입고 나와서 뒤에서 한번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죠? 지금 그리고 조용하게 시작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론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뭐 나바로랑 그 둘이 트럼프 그 머스크랑 싸운 이후에 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스콧 베센트가 뭐 러트닉 상무장관을 원래 재무장관으로 미른 게 머스크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말대로 안 되고 트럼프가 이거는 이 머스크한테 양보 안 하고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앉혔죠. 제가 보기에는 재무장관은 이분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상무장관인 러트닉 그분은 너무 그 다혈질에 약간 흥분하는 텐션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그 좀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재무부 상무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재무부 장관에는 이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샌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조가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처음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됐었거든요. 그 기자들이 워낙 날카롭잖아요. 미국 기자들 질문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막 파고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못했는지 공개석상에서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줬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CNBC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쳐둔다는 얘기가 지금 18개국이 뭐 주요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은 빼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다를 거 없다. 약간 더 클 뿐이다. 약간 더 큰 중국을 제쳐놓고 나머지를 지금 하고 있죠. 자, CNBC의 그 베키 맨날 그 워렌 버핏하고 저 이 찰리 먼거 돌아가실 때도 인터뷰했던 그 베키 씨하고 이분하고 둘이 주력으로 투톱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한 명 또 있죠. 약간 개그맨처럼 생긴 분. 세 명이 주로 나오잖아요. 세 명이 돌아가서 질문하는데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가까운 미래에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해서 주가가 그때 반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스콧 베센트가 중국하고 긴장이 완화될 것 같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제조를 이전하거나 이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셨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저것 때문에 사실 뭐 그 중국에서 미국을 조롱하는 밈들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나이키든 뭐 룰루레몬이든 아이폰이든 그래 너네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봐라. 근데 미국인의 이미지를 중국인들이 희화해서 만든 그 밈이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엄청 햄버거 막 빽해서 먹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손도 못 움직이는데 막 아이폰 조립하고 있고 그 상사한테 혼나고 있고 이런 장면들 인공지능으로 다 밈으로 만들어서 지금 조롱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롱을 받고 있지만 이 지금 아이폰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그 철학은 버리지 않았다. 아무리 조롱을 하건 말건. 지금 일단 이 인도로 많이 옮겼잖아요. 중국에서 아이폰의 생산이 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로 많이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도로 옮긴 것이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스콧 베센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중국에서 아무리 밈으로 조롱해도 우리의 근로자들은 그런 조롱을 받을 그런 근로자들이 아니다. 우리도 일을 잘하고 뭐 우리가 생산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뭐 감당을 하면서까지 팔 생각을 있는 건지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죠? 결국에는 애플이든 뭐 룰루레몬이든 뭐 나이키든 결국 미국에서 제조하는 옛날에 그 제조업의 부흥, 메이드 인 USA 이걸 아직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애플의 아이폰이 뭐 500만 원이 되고 뭐 닌텐도 스위치도 막 150만 원, 200만 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미국의 제조업에 부흥을 시키고 제조업에 일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그 브리핑이 있었는데 자,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죠.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자, 이번 정권에 들어서 달라졌죠.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에게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거시 미디어 그 원래 백악관 출입 기자단들이 앉아 있고 이 한쪽에 인플루언서들을 한 명씩 모셨어요. 뭐 틱토커도 모시고 무슨 유튜버도 모셨어요. 물론 그 친 트럼프 성향을 주로 모시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레거시 미디어 기자단 다 없애고 그 자리에 모두 인플루언서를 앉힌 다음에 최초로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미디어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그래서 멤버스 오브 더 뉴 미디어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것이 트렌드고 우리 정부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트럼프 취임 100일입니다. 지금 99일째가 되는 날이고 내일 이제 또 파티를 하겠죠. 자, 이제 99일째 되는 날 공식 인플루언서 브리핑을. 근데 이분 자체가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지금 27의 나이에 저런 좋은 딕션에다가 그 날카로운 그 아주 얕고 야가 빠진 데다가 경험 많은 그 기자들의 질문을 맞받아치는 그 순발력. 그거 자체부터가 지금 인플루언서입니다. 자, 근데 인플루언서분들이 인플루언서를 모셨다. 물론 이 인플루언서들이 막 무슨 뭐 패션하고 막 무슨 밈 찍고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릴스 찍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뉴 미디어에서 활약하는 그분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인지 날카롭거나 파괴적인 질문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받아치는 그 재미가 있었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되받아 쳐버린 다음에 바로 발언 기회를 안 줘버리고 잘라버리는 그 맛의 통쾌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았는데 어제는 그냥 유화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플루언서들도 최초로 백악관에 그 자기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레거시 미디어 기자단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긴장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긴 그렇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기자단, 뭐 해외 기자들까지 다 모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뭐 관세 얘기는 빼먹을 수가 없죠. 관세라는 주제는 빼먹을 수가 없고 그게 날카롭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감세. 그래서 이게 감세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로운 질문했다가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되받아친 그 남자 기자분 그 소개시켜 드렸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욱해가지고 욱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욱했을 거예요. 나의 경제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자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관세라는 거를 부과받은 적이 있느냐. 나는 과거에 미국에서 수입업을 했었다. 지금 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의 수입업자한테 부담이 가지 그 다른 나라의 관세를 매긴다고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 지금 소비자들 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느냐. 원래 감세를 하고 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했으면서 언제 그걸 하겠느냐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이 어떤 프로세스인 겁니다. 이 행정부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여 그걸로 수입을 엄청나게 얻은 다음에 그 수입원이 제대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감세를 하고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로 가기까지 과정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못 참고 거기다가 언론들은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그거를 마구잡이로 하루에도 수천 번씩 때리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시작조차 안 했던 것이죠. 그동안. 뭐하러 그 힘든 길을 가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안 가죠. 그래서 미루던 게 트럼프 얘기로는 50년 동안 갈취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도 말은 다 해놓고 심지어 민주당, 공화당 대표 할 것 없이 맨날 그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무역 적자에 대한 얘기를 떠들었으면서 아무도 용감하게 용기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는 용기를 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감세를 하고 소득세를 깎아주고 이런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관세가 정책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세는 트럼프 경제공식을 실제로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글로 갈 거다라는 거죠. 팁도 깎아주고 사회보장세, 초과근무세 뭐 이런 걸 다 깎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기자단들이 왔죠. 이 기자분들도 이게 무슨 얼굴을 보고 뽑나요? 인플루언서들이라 그런가?
그쵸? 모델인 줄 알았어요, 둘 다.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고 외부 수입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속내를 완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입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당연히 똑같이 말하겠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요지가 지금 하려는 게 이게 이겁니다, 결국. 외부 수입이 내부 수입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결국 잘 되면 이제 소득세 영원 그 논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수입, 외부에서 관세로 그냥 지금 소득세 걷는 거 이상으로 걷어버리면 여러분들 소득세 낼 필요 없어요. 우리 다른 나라한테 관세 받은 걸로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기다리라 이겁니다. 기다리라. 거기까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기다리면은 여러분들 소득세 빵원 된다. 이거예요, 지금. 관세로 다 벌어들이겠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중요한 공급망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다 그 무역 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18개국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래서 첫째, 둘째 아까 얘기가 나왔고 결국 이거를 하려는 목적은 엄청난 규모의 적자 상태. 이대로 계속 적자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는 마비될 것이다. 근데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갈취하는 소득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 갈취를 해가지고 관세를 많이 부과하여 여러분들의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거나 영원히 될 때까지 계속 달리고 무역 적자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매일 돈을 벌기 시작했고 현재 관세율과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하루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총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총기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주 환호할 만한 얘기죠. 자, 이 50개의 아름다운 주에서 모두 총을 휴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랬고 대선 후보 토론 기간이나 이런 때에 다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막 총기 협회 가서 연설하고, 그렇죠? 지금 총기 사고 또 났죠. 총기 사고가 또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뭐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총기 관련주라던가 그 경찰이 차고 있는 뭐 바디캠 아니면 테이저건 만드는 그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권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하루 종일 방을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할 일이 있어요. 하고 유쾌하게 끝났네요. 자, 도미노는 재밌으면 피자 먹자입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이 진짜 막 발표가 빵빵하게 다 깔려있죠. 거기다가 경제지표도 빵빵하고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한 주입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에다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나오죠. 그거 지금 하드 데이터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프트 데이터는 흔들림이 심하고 민주당 편향적이라는 거 그 자료를 드밀면서 이건 잘못됐다 할 것이고 어제도 그랬어요. 여론조사가 지금 뭐 역대 대통령 좀 취임 후 첫 최저라는 거에 트럼프가 거기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주 편입이 돼 있다. 또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 데이터를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또 좋게 나오면 엄청 홍보를 하겠죠. 자, 봐라.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고용 상태는 좋은데 왜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야? 너를 자를 수도 있다. 전화기를 들 수도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통화를 할 수도 전화기를 들어서 통화하기 전에 금리 인하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자, 도미노 피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찍히고 있죠. 이것도 트럼프의 하나의 무기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기업이 안 죽었어요. 자, 도미노 피자 볼까요? 매출액은 1.12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 증가했네요. 순이익은 플러스 19% 증가했네요. 149.7 밀리언. 자, 주당 순이익은 4.33달러입니다. 21%.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1 밀리언 달러로 나왔네요. 자,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60점입니다. 결국에는 이 체인 사업이죠. 결국 도미노 피자는 체인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부분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소유한 회사, 그 가게를 소유해서 경영하는 게 8.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 체인으로 벌어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이 좀 갈렸습니다, 사실. 미국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여기 나타나긴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에서 지금 미국 쪽은 2024년도 1분기에는 5.6까지 나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0.5가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가 않고 대신에 다른 나라 국제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지금 0.9, 2.1, 0.8 찍고 2.7대로 확 올라간 모습이죠. 자, 이 국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 지금 국내적인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전 세계를 합쳐가지고 판매 성장률은 7.3에서 4.4, 4.7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일단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계속해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씩 낮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3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1.11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살짝. 그리고 이제 지금 순이익은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지난 분기가 거의 쇼크인데 거의 똑같죠. 거의 플랫이고. 이번 분기에는 살짝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4.06달러 예상됐는데 4.33달러 나왔어요. 자, 지금 주가는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죠. 이거 거의 다 회복했죠. 이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지금 떨어진 폭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폭. 사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죠. 떨어지지도 않았고 일단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인 520달러 부근으로 다시 지금 진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94죠. 자, 주봉도 아주 유리하죠. 왜냐하면 50주선, 20주선에 일단 다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 500달러 이 수준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도 초가. 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별로 사실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많이 흔들린 거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유리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확인한 게 50개월 선의 지지를 확인한 거죠. 정확하게 50개월 선에 꼬리를 달고 다시 20개월 선에서 위에다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결국에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거죠.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무려 12, 13년짜리인데 지금 계속 오르다가 한 번 50개월 선으로 빠진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유일하죠. 2022년도에서 2023년도. 그걸 제외하고는 2013년도부터 25년까지 그냥 50개월 선만 타고 꾸준히 오르는. 그러니까 50개월 선 부근에서만 저점 매수해서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갔을 때 팔면은 거의 모두 성공한 확률.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50개월 선에 이렇게 붙어있는 자리. 이거는 10년 내 항상 유리한 자리였다. 그렇죠? 확률로 보시면 50개월 선 근처에 갈 때마다 저점 매수의 기회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시점이라는 거.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하나 올렸죠. 자, 지금 캐나다에서 또 선거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행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거 캐나다 국민으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인데 캐나다 국민 여러분께 행운을 빕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좋은 편지 같아. 이 다음부터 속내가 나옵니다. 또 이거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지금 옛날에 지금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서 포르투갈의 존재가 좀 미미하잖아요. 축구는 잘하는데 옛날에는 포르투갈하고 영국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포르투갈하고 영국은 없잖아요. 대영 제국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영토의 야욕이라는 게 그런 정세를 계속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안 쳐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맨날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욕이 그냥 장난 소설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가장 소중한 51위가 된다면 또 얘기했어요. 51개 1번째 주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깎아주고 군사력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 에너지, 사업체 세금 없이 4배로 올릴 수 있다.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봐라. 국경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거 뭡니까? 네, 이런 거를 날렸습니다. 자, 캐나다 국민은 정말 좀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어쨌든 트럼프의 영토 야욕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저 트럼프의 100일, 취임 후 100일을 앞두고 영토의 야욕을 또 드러낸 저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이렇게 하면 캐나다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캐나다는 우리 땅이니까